안녕하세요. 오늘 또 흥미로운 자료를 같이 파볼까 하는데요. 요즘 정말 핫한 기업이죠. TSMC. 대만 반도체 회사인데 이 회사에 대한 머틀리풀 분석 기사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특히 이게 왜 돈 눈길을 끄냐면 곧 있을 10월 16일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확 오를 수도 있다 이런 예측이 있더라고요. 사실 TSMC 워낙 큰 회사니까 다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스마트폰, 컴퓨터 그 안에 들어가는 핵심 칩들 만드는 회사잖아요. 또 오늘 볼 기사는 그냥 회사 소개가 아니라 투자 관점에서 TSMC가 앞으로 얼마나 더 클 수 있을까? 이걸 아주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논리로 이렇게까지 좋게 보는지 그 핵심 근거들을 지금부터 한번 하나씩 파헤쳐보죠. 재밌을 것 같습니다. 같이 보시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TSMC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위치인지 이거부터 확실히 해야 할 것 같아요. 기사를 보니까요. TSMC가 그냥 시장 1등 이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거의 시장 전체를 꽉 잡고 있다고 해도 될 정도인데 전 세계 파운드리, 그러니까 반도체 위탁 생산 시장 점유율이 무려 70%에 달한다고 하죠. 와, 70%면 정말 대단한데요. 네, 맞아요. 그 70%라는 숫자가 단순히 점유율 1위다 이런 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상 전 세계에서 만드는 최첨단 반도체는 거의 다 TSMC 손을 거쳐야 한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정도죠. 기사에서 또 나오지만 AMD, 엔비디아, 브로드컴 이런 고성능 칩 회사들은 물론이고요. 스마트폰 쪽 강자인 애플, 퀄컴, 미디어텍까지 전부 다 TSMC 고객사입니다. 이건 전 세계 내로라 하는 IT 기업들이 TSMC 없이는 최신 제품을 못 만든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특정 회사나 한두 개 분야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는 거네요. 이렇게 고객사가 탄탄하고 다양하다는 게 TSMC의 진짜 힘이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데이터 센터든 스마트폰이든 PC든 요즘 뜨는 자동차 반도체까지 지금 기술 산업 전체를 흔들고 있는 이 AI 혁명 있잖아요. 이 AI 칩 수요 폭발의 수혜를 그냥 온전히 다 받을 수 있는 구조인 거죠. 어떤 특정 AI 회사가 잘 되든 아니면 다른 회사가 잘 되든 결국 그 칩 만드는 곳은 상당 부분 TSMC일 테니까요. 이런 독보적인 위치 덕분에 기사에서 말한 것처럼 지난 6개월 주가가 93%나 뛰었고요. 와, 93%? 또 올해 들어서 9개월 동안 누정 배출도 작년보다 36% 이상 늘어나는 그런 엄청난 성과를 낸 겁니다. 93% 상승이라니 보통 성장주가 아니죠. 숫자를 직접 보니까 더 실감이 나는데요. 기사에 따르면 3분기 매출이 325억 달러. 이게 TSMC가 원래 예상했던 수치보다도 높고 또 월가 전문가들 기대치보다도 더 잘 나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그 9월 한 달만 봐도 작년 9월보다 매출이 31%나 늘었다고 하니 와, 이거 성장세가 꺾이기는커녕 오히려 더 빨라지는 느낌인데요. 이러면 회사에서 얘기했던 2025년 연간 매출 30% 성장 목표? 이거는 그냥 가뿐히 넘을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올 만도 하네요. 맞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실적만 봐도 대단한데 근데 이 기사가 진짜 주목하는 포인트는 따로 있어요. 바로 앞으로의 수익성 개선 가능성입니다. 단순히 그냥 매출만 늘은 게 아니고 이익률 자체가 더 좋아질 거다 이런 기대감이 크다는 거죠. 그 제일 중요한 근거로 나오는 게 바로 TSMC의 주력 기술이죠. 3나노 공정. 이 기술의 가격을 올렸다는 소식이에요. 보도를 보니까 한 20% 정도 올렸다고 하더군요. 3나노 공정이요. 아, 그게 지금 제일 앞선 기술 아닌가요? 특히 스마트폰 칩에 많이 들어간다고 들었는데 가격을 20%나 올린다니 와, 이거는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도 자신감이지만 그만큼 찾는 곳이 많다는 뜻이겠네요. 정확합니다. 3나노 공정이 이전 기술보다 성능도 좋지만 특히 전력 효율, 그러니까 배터리를 덜 먹는다는 장점이 커요. 스마트폰처럼 배터리가 중요한 기기에는 이게 정말 필수적이거든요. 실제로 기사 보면 TSMC 올해 2분기 매출에서 스마트폰 쪽이 27%였고 이 3나노 기술이 전체 매출의 24%를 차지할 정도로 아주 중요합니다. 3나노 칩을 달라는 수요가 얼마나 많은지 딱 보여주는 숫자죠.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바로 애플 효과잖아요. TSMC 전체 매출의 거의 20%를 차지하는 제일 큰 고객이 애플인데 그 애플이 최신 아이폰 16 시리즈에 들어가는 A18 칩을 전부 다 이 3나노 공정으로 만든다는 거. 이게 핵심이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근데 최근에 시장 분위기를 보면 이 아이폰 신제품 인기가요, 생각보다 훨씬 좋다는 분석이 많아요.
모건 스탠리 같은 큰 투자은행에서는 애플 아이폰 생산량 예측치를 원래 한 8천만 대 중반 봤거든요. 근데 이걸 9천만 대 이상으로 확 올려잡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TSMC 입장에서는 이게 완전 격포제인 거죠. 만들어야 할 칩 개수, 즉 물량, 볼륨 자체도 늘어나는데 칩 하나하나의 가격, 프라이스도 올랐으니까요. 아하, 그러니까 판매량이 늘어나는 거랑 판매 단가가 올라가는 거, 이 두 가지 좋은 일이 한꺼번에 터진다는 거군요. 야, 이건 진짜 실적에 엄청난 영향을 주겠는데요. 그렇죠. 이 기사가 바로 이 물량 증가와 가격 인상의 시너지 효과, 이걸 아주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이게 그냥 3분기 실적 좋은 걸 넘어서 이제 다가오는 연말 시즌, 특히 4분기 실적 전망치, 가이던스를 시장 예상보다 훨씬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힘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10월 16일 실적 발표가 주가에는 아주 긍정적인, 뭐랄까, 촉매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예측하는 거고요. 정말이지 이 기술 리더십이 어떻게 돈으로 바로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 같아요. 지금 당장의 이 강력한 기세도 대단한데 이 기사는 TSMC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벌써 더 먼 미래를 보고 있다는 점도 짚어주네요. 바로 2026년을 목표로 하는 2나노 공정으로 넘어갈 계획이라는 건데요. 반도체 공정 숫자가 작아진다는 건 보통 더 작고 더 빠르고 전기는 덜 먹는 칩을 만든다, 이렇게 이해하는데 조금만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공정 숫자가 작아진다는 건요, 웨이퍼라는 동그란 반도체 판 위에 회로를 새길 때 그 선의 두께, 즉 선폭이 더 가늘어진다는 뜻이에요. 선이 가늘어지면 같은 면적에 훨씬 더 많은 트랜지스터라는 반도체 부품을 넣을 수 있거든요. 트랜지스터가 많아지면 당연히 칩 성능은 좋아지고요. 동시에 부품 사이 거리가 짧아지니까 전자가 이동하는 데 드는 에너지, 즉 전력 소모는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TSMC가 2나노로 간다는 건 바로 이런 기술적인 발전을 통해서 경쟁사들하고 격차를 더 벌이고 기술 리더십을 계속 가져가겠다, 이런 아주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아, 기술 경쟁에서 계속 앞서 나가겠다, 이런 전략이군요. 근데 이 2나노 공정도 벌써부터 고객들이 막 줄 서 있다는 얘기도 나오던데요. 그렇습니다. 기사를 보면 애플은 뭐 당연하고요. AI 칩 강자인 엔비디아, 그리고 AMD, 미디어텍 같은 주요 회사들이 이미 2026년에 나올 2나노 공정의 첫 고객이 될 걸로 예상된다고 해요. 이건 이 큰 회사들이 TSMC의 기술력을 믿고 다음 세대 제품 개발도 TSMC랑 같이 가겠다, 이걸 확실히 보여주는 신호로 볼 수 있죠. 뭐랄까, 우리 다음 칩도 TSMC 너네한테 맡길게 하고 미리 예약하는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주목할 점이 있네요. 이 2나노 칩은 기존 3나노 칩보다 가격이 또 더 비쌀 거라는 전망이요. 무려 10%에서 20% 정도 가격 프리미엄이 붙을 걸로 예상된다고요. 와. 네, 그게 또 아주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기술적 우위가 다시 한번 가격 결정력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걸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요, 지금 시장 분석가들은 TSMC의 2026년 이익 성장률을 한 17% 정도로 보고 있어요. 물론 17%도 낮은 건 아니지만 올해 예상되는 이익 성장률이 거의 40%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좀 둔화된다고 보는 시각이죠. 하지만 이 기사는 이런 예측이 좀 너무 보수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3나노 가격 인상 효과에다가 이 2나노 공정이 나오면서 추가로 10에서 20% 가격 프리미엄까지 붙는 걸 생각하면 실제 이익 성장률은 지금 시장이 보는 17%를 훨씬 넘어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치가 아직 TSMC의 진짜 잠재력을 다 반영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군요. 기술 리더십을 지키는 게 그냥 기술적인 성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미래의 수익 잠재력까지 계속 키워나가는 힘이 된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분석이네요. 맞습니다. TSMC가 그냥 현재 잘 나가는 것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다음, 또 그 다음 세대 기술에 투자하면서 미래 먹거리를 확실히 챙겨나가는 모습이죠. 그리고 그 기술력이 바로 강력한 가격 협상력, 그리고 수익성으로 이어진다는 점, 이걸 이 기사가 아주 설득력 있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쩌면 시장이 아직 예상하지 못하는 깜짝 실적, 즉 어닝 서프라이즈 가능성이 2026년 이후에도 계속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갖게 하는 대목이죠. 자, 그럼 이제 다시 주식 얘기로 좀 돌아와 볼게요. 기술적인 면이나 실적 전망이 이렇게 밝다면 현재 TSMC 주가는 그럼 어느 정도 수준일까? 이것도 궁금한데요. 기사는 이 부분,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가치 평가에 대해서도 분석을 내놨더라고요.
네, 주식 투자할 때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주가가 너무 비싸면 좀 부담스러우니까요. 이 기사에서는 선행 주가 수익 비율, 영어로는 forward PER이라는 지표를 썼어요. 이게 뭐냐면 회사의 현재 주가를 앞으로 1년 동안 벌어들일 걸로 예상되는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미래 이익 전망치 대비 주가가 몇 배냐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TSMC의 선행 PER은 어느 정도라고 나오나요? 기사에 따르면 TSMC가 현재 선행 PER 기준으로 약 25배 정도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숫자를 기술주들이 많이 모여있는 나스닥 100 지수의 평균 선행 PER이 약 33배 정도 되거든요. 이거랑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좀 낮다는 거죠. 즉 비슷한 기술 기업들 평균보다는 TSMC 주가가 아직 덜 올랐다. 혹은 상대적으로 좀 매력적인 가격대에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25배 대 33배. 확실히 비교하면 TSMC 쪽이 낮아 보이기는 하네요. 물론 PER 하나만 가지고 다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요. PER은 나스닥 100 평균보다 매력적이지 않냐. 이건 주가가 더 오를 여지가 있다는 신호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바로 이 분석을 바탕으로 한 기사의 투자 재원 부분인데요. 기사는 10월 16일 실적 발표하고 나면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니까 그 전에 그러니까 주가가 더 오르기 전에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지기 전에 사는 게 유리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내놓고 있어요. 특정 이벤트, 즉 실적 발표를 예측하고 그 전에 투자하는 전략을 제안하는 거죠. 아, 실적 발표라는 딱 특정 날짜를 염두에 두고 그 전에 매수하는 게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조언하는 거군요. 상당히 좀 구체적인 제안이네요. 네,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저희가 꼭 강조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이 모틀리풀 기사의 분석과 주장일 뿐이고요. 저희가 여러분께 드리는 투자 조언은 절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기사가 제시하는 논리나 근거는 참고할 만하지만 모든 투자 결정은 항상 시장 상황이나 여러 위험 요인들을 다 종합적으로 보시고 여러분 각자의 판단과 책임 아래서 신중하게 내리셔야 하고요. 특히 이런 특정 이벤트 예측에 기반한 투자는요. 만약에 예상과 다르게 결과가 나오면 단기적으로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하셔야 하고요. 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희는 이 기사의 분석 내용을 깊이 있게 전달해 드리는 거지 투자를 권유하는 건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을 한번 쭉 종합을 해보면요. 이 기사가 TSMC 주가가 앞으로 좋을 거다 이렇게 예측하는 핵심 근거들 뭐가 있을까요?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네요. 네,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그 AI 칩 수요 덕분에 현재 실적이 아주 좋고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죠. 70%라는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 9개월간 36% 넘는 매출 성장, 또 예상을 뛰어넘은 상분기 실적 같은 것들이요. 둘째는 3나노 공정 가격을 올린 거랑 또 아이폰이 잘 팔리는 덕분에 수익성이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 이게 아주 크죠. 20% 가격 인상, 그리고 물량 곱하기 가격 효과. 셋째는 미래로 가서 2나노 공정으로 전환할 계획. 이걸 통해서 기술 리더십을 계속 유지하고 또 여기서도 10에서 20% 추가 가격 인상을 통해서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잠재력. 마지막 넷째는 이렇게 펀더멘털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 수준, 즉 밸류에이션이 나스닥 기술주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매력적이라는 분석. 선행 PER 25배라는 숫자가 나왔었죠. 와, 정말 명쾌하게 정리가 되네요. 현재의 강력함, 미래의 성장 가능성, 그리고 상대적으로 괜찮아 보이는 가격까지 이 세 가지가 딱 맞아떨어진다? 이게 이 기사의 핵심 주장이군요. 이 시대에 반도체 제조 기술 리더십이 가진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걸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칩을 잘 만드는 회사를 넘어서 최첨단 기술 로드맵 그 자체가 바로 시장 지배력이고 가격 결정력이고 또 미래 수익으로 이어지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완벽하게 만들어낸 거죠. 이 기사는 TSMC가 그냥 단순한 부품 회사가 아니라 전 세계 첨단 기술 생태계의 정말 심장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키 플레이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그런 깊이 있는 분석이라고 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멀리풀 기사는 TSMC의 기술력이나 재무적인 측면에 아주 깊이 집중해서 분석을 했는데요. 근데 문득 이런 생각도 드네요. TSMC가 이렇게 전 세계 테크 기업들이랑 다 얽혀 있고 또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지역인 대만에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과연 이 대만을 둘러싼 여러 국제 정세 변화나
뭐 잠재적인 갈등 같은 요인들은 이 회사의 장기적인 기회나 혹은 위험에 어떤 변수가 될 수 있을까? 오늘 기사에서 직접 다룬 내용은 아니지만 분명히 생각해 볼 만한 중요한 물질일 겁니다. 이 질문은 오늘 나눈 이야기 너머에서 여러분께서 한번 각자 더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만한 그런 흥미로운 화두가 아닐까 싶네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릴 수 있는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